총균쇠를 얼마 전 완독하였습니다. 이 책은 왜 너희랑 우리는 화물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얄리의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 답변은 타고난 차이가 아니라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에필로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을 내기 위해서 총균쇠에서는 그 사이에 700여 쪽에 다루는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단순히 환경에서 차이 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근본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후의 백로그 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는 2024년 6월 백로그입니다. 오후 생각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달의 설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달의 설문은 수행 중이거나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류랑 제조 쪽 프로젝트를 해봐서 물류랑 제조 항목을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넣었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다른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 IT 쪽에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우선은 제가 뭐 설문 항목을 좀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영업 마케팅 쪽이나 이쪽은 주로 이제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면은 아마 다른 쪽에 훨씬 더 중복 체크가 안 되니까 다른 쪽에 훨씬 더 비중이 있는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기타 항목으로는 이제 통신 쪽에서 하고 있다, 뭐 AI 일을 하고 있다, 특허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하고 있다라고 답글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 경영 쪽에 보면 이제 35%인데 제가 이제 금융을 적어놔서 아마 제 채널에 금융 쪽 일을 하시는 분이 꽤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류 쪽하고 제조 쪽, 이쪽도 은근히 제가 경험한 분야다 보니까 많이 프로젝트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이게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이제 설문을 항목을 5개밖에 못 적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102분이 설문에 응해 주셨고요. 예, 설문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달의 주제는 메인 주제가 이제 2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쿠버네티스하고 그 다음에 옵시디안 데이터 뷰, 이렇게 2가지 영상을 이번 달에 올렸었고, 쿠버네티스 첫 배포 요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쿠버네티스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이제 도커에서 도커 수험까지만 공부를 하고 쿠버네티스에 바로 그냥 따로 공부 안 하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삽질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제가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이제 쿠버네티스 첫 디플로이 성공하기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도와주세요라고 올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답변들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첫 디플로이를 성공을 했고요. 이때 제가 조금 이제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이 쿠버네티스 보면은 인그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추가 개발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요 인그레스가 API 게이트웨이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인그레스를 이용을 해서 세팅된 부분도 많을 거고, 뭐 다른 데는 서비스 가지고 또 세팅한 그런 시스템들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뭐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API 게이트웨이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통합 패턴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요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자료 조사를 하는 가운데, 스프링, 제가 영상도 올렸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연차 쓰고 코딩하는 영상이라고 제목은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벤트 드리븐과 관련된 스프링 모놀리스와 관련된, 모놀리스가 아니라 모듈리스죠. 예, 모듈리스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옵시디안 데이터 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또 하나 올렸었는데요. 이거를 옵시디안의 데이터 뷰라는 플러그인을 이제 설치를 하고 데이터 뷰 세팅을 하려면은 뭐 영상 자세한 내용은 영상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노트에 대한 관리, 인포메이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태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태그 부분에 대해서, 태깅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요 태깅을 이용해서 뭔가 노트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몽고DB 같은 데서 사용되는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이번 달에는 3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액트 스프링은 업계 표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스프링 업계 표준이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답변을 제 나름대로 적어놨고, 리액트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리액트 18 나오고 19 나오면서 디폴트로 서버 컴포넌트로 동작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기존 이제 뷰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앵귤러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앵귤러까지는 좀 빼고요. 뷰 같이, 뷰나 뭐 jQuery 정도를 쓰신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물론,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서버 컴포넌트를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리액트는 스프링과 함께 업계 표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는 이제 디폴트로 18 버전에서 소개가 됐고 19 버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올 건데, 이 서버 컴포넌트로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좀 그 리액트 공식 다큐멘트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빌드 전 미리 렌더링 되는 컴포넌트이다 라고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컴파일 관련해서 얘기할 때 ahead of tim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빌드 직전에 뭔가 그 시점 직전에 뭔가를 하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일단은 이게 세팅이 되면 뭐 넥스트든 뭐 리액트 생으로 하든 뭐 이게 빌드 할 때 그 전에 사전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서버 컴포넌트로 동작하고 있어, 서버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어 라는 걸 개발자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미리 이 서버 컴포넌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액트 공식 문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넥스트.js 있죠? 거의 14 버전의 공식 문서도 이제 살펴봤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뭔가 예제가 없어가지고 분량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리액트 공식 다큐멘트랑 그 다음에 넥스트.js 공식 다큐멘트에 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번역기 돌려서 봤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도메인 중심 공정과 유스케이스 중심 공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2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LMS랑 더 팩토리라는 프로젝트 2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노트를 정리하다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메인 중심 공정과 유스케이스 중심 공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더 팩토리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문서랑 그다음에 LMS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문서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더 팩토리 프로젝트는 도메인 중심 공정이고, LMS 프로젝트는 유스케이스 중심으로 제가 설계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더 팩토리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도메인들이 합쳐진 엄청 큰 규모의 프로젝트고, LMS는 학습 관리라는 조그만 범위의 도메인이다 보니까 그 규모 때문에 공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게 아닌가,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고민할 상황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이제 단순히 프로세스 뎁스만 깊어진 건 아닌가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백로그는 마무리를 하고요.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